오늘도 집에 와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불만? 당신이랑 사는 것 자체가 불만이다. 왜? 매일같이 숨 막히는 이 생활. 그래? 그럼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건데?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아니잖아. 맞아. 차라리 혼자가 더 나을지도 몰라. 이렇게 매일 싸울 바에야 그냥 집을 나가겠어. 좋아. 당신 없는 삶이 더 평화로울 거야. 내가 먼저 떠날 테니 후회하지 마. 중년 부부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하면서 부부간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퇴직을 맞이한 이후 오랜 세월 함께했지만 익숙해진 생활 속에서 서로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년의 부부들 사이에서 황혼 이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부부들이 겪는 보편적인 도전임을 보여줍니다. 부부간의 소통 부재와 기대와 현실의 간극은 관계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중년의 문턱에 들어선 부부들은 결혼 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부부가 퇴직을 맞이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리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부부들 사이에서 황혼 이혼율이 지난 2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부부들이 겪는 문제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32년 차 정민수 씨, 김영희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들이 모두 결혼하고 독립한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오랜 세월 동안 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같은 공간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민수 씨는 TV를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김영애 씨는 식탁에서 저녁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요즘 당신은 왜 이렇게 무관심해?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은 항상 TV에만 집중하고 나랑은 전혀 한마디도 안 하잖아. 난 그냥 피곤해서 그래. 말 붙이면 뭐해? 우리 대화할 때마다 싸우기만 하잖아.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부부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가정 상담사 김수진 박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김수진 박사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중년 부부의 상담에 특히 능숙합니다. 김수진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고 소통의 부재로 인해 관계가 악화됩니다.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관계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민수 씨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감정이 쌓이다 보니 그저 서로를 비난하는 대화만 이어가게 되더군요. 김수진 박사는 이 부부에게 감정일기 쓰기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제는 감정적인 대화를 피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새로운 소통 방식을 시도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멀어졌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수진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년의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부는 서로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며 때로는 실수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소통 방식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중년 부부들은 자주 관계가 소원해지는 문제를 겪습니다. 이는 주로 소통의 부재와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퇴직 후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지만 이미 서로의 관심사나 대화 주제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는 대화의 단절로 이어지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정민수 씨 부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퇴직 후에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은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서로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인 김수진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소통의 핵심은 비난이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도, 더 닿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부부에게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이전에는 말다툼이 잦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이제 비난보다는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러한 소통의 변화는 부부관계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김수진 박사는 부부에게 매일 10분씩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부관계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소통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멀어진 상태라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느끼는 부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통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부부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부는 서로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감정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의 감정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10분 대화법입니다. 이 방법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감정을 나누는데 집중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민수 씨 부부는 이 방법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했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과연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곧 이 방법이 가져다주는 작은 변화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서 점차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10분 대화법의 핵심은 대화의 양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TV나 휴대폰과 같은 방해 요소를 멀리하고 오직 서로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대화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시간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아내에게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죠. 이 시간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김영애 씨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경청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려고 했어요.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같은 공감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부부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이러한 대화가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기회가 많아지고 대화의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감정 소통을 통해 부부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응어리졌던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 소통은 부부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었죠. 10분 대화법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단순히 대화의 질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부부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감정에 진정으로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화가 단순히 일상적인 정보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어요.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죠. 결국 이러한 감정 소통은 부부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발견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감사 표현과 개인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표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표현은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정민수 씨 부부는 결혼 초기에는 작은 일에도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해준 작은 일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고마워.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도 힘낼 수 있을 것 같아. 아침마다 영희 씨는 도시락을 싸주었고 민수 씨는 그런 아내를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러한 감사의 표현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겼죠. 이러한 변화를 깨달은 김영애 씨는 먼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설거지를 해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좀 쉴 수 있었어. 정민수 씨도 그러한 아내의 변화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당신이 항상 나를 위해 아침을 준비해줘서 고마워. 점심 먹을 때마다 건강해지는 것 같아. 웃음이 절로 나. 이러한 작은 표현들은 서로의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일기를 작성하여 매일 배우자가 해준 일 중 하나를 기록하고 주말에 일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 아침에 서로의 감사 일기를 읽어주기로 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되었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죠. 한편 개인 시간을 존중하는 것도 부부관계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증가할 수 있지만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영희 씨는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말마다 도자기 공방에 가요. 그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정민수 씨는 그 시간 동안 자신만의 독서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그 시간이 정말 필요했어요. 그것이 우리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각자의 취미 생활을 하거나 개인 시간을 활용하여 새롭게 배우거나 경험하는 것들은
부부가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주제를 제공하게 됩니다. 개인 시간을 존중함으로써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관계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 관계의 밑바탕이 되었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부부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서로의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더욱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부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에 매몰되어 특별한 순간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는 부부관계의 활력을 잃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민수 씨는 어느 날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갔던 곳들 다시 가보는 게 어때? 그때의 즐거웠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말이야. 김영애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그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다시 느껴보고 싶어. 그들은 젊은 시절 자주 가던 공원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는지 기억나? 여기서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곤 했잖아. 맞아. 그리고 그 꿈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니 참 신기해. 그날의 산책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그들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은 과거의 즐거움을 재현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희 씨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취미를 하나 가져보는 게 어때?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도자기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야. 정민수 씨는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은 부부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도자기 공방에 가서 배운 날 정말 재밌었어. 서로의 작품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갈등이나 문제들은 오히려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우리도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자세도 부부관계 개선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완벽한 배우자나 결혼 생활은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정민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당신이 나보다 더 완벽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과정에서는 작은 변화에 의미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미세하게나마 개선되는 부분에 주목하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김영애 씨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다면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 결국 부부관계는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며 때로는 실수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작은 변화에 감사하며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는 것이 부부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며 이는 부부간의 지속적인 노력과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은 서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질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습니다. 32년 차 정민수 씨 부부는 이러한 변화를 직접 체감한 사례입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10분간의 대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우리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민수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매일의 작은 노력이 점점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고 작은 변화에도 감사를 표현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작은 노력이라도 그 가치를 알아보려고 노력했어요. 또한 결혼 생활의 변화를 위해서는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는 서로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다시 만났을 때 더 많은 대화 주제를 제공하게 됩니다. 나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도자기 공방에 가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정민수 씨는 그동안 등산을 즐깁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 큰 활력을 줘요. 이처럼 결혼 생활에서의 긍정적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작은 변화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노력을 통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따뜻하고 의미 있는 결혼 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있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긍정적 변화는 부부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결혼 생활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변화들을 통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쌓인 변화들은 결국 부부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년 부부들이 겪는 결혼 생활의 다양한 위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퇴직 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발생하는 소통의 문제, 감사의 표현 부재, 그리고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등은 많은 부부들에게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민수 씨와 김영애 씨 부부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작은 노력과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매일의 작은 대화, 서로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리고 각자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그들 관계의 변화를 가져온 핵심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보조를 맞추며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부부는 더욱 깊은 이해와 신뢰 속에서 서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노력들이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부부에게 더 깊은 유대감을 선사하며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도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세상을 사는 지 해TV였습니다.